이재명 조국 심판론이란 말 프레임인데요. 가소롭고 한심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되는 거죠.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저도 정치권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저도 조국혁신당도 목표한 바는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결기도 분명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노력해서 반드시 그에 갚아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지금 창당 이후에 지지율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최근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서 또 불꽃 펀드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 금액을 거의 엄청나게 초과 200억 원이 조기 마감됐는데 선거 펀드를 선택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은 호응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좀 어떤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선거 펀드는 법상 저희가 이제 액수와 관계없이 법상 저희가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를 열었는데 아시다시피 매우 급속한 시간에 아주 큰 금액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펀드를 설정했던 것은 시민들이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별도의 후원금 계좌가 있지만 후원금과 별도로 펀드를 열므로써 국민들이 얼만큼 저희에게 호응하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싶을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높은 호응을 받은 것은 저희가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인데 이런 뜨거운 호응에 저희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뜨거운 호응을 어떻게 저희가 갚아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금 지민비조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신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수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지민비조란 말을 외친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거는 유권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스스로 이런 조언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에서 했던 얘기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인데 지역구는 윤석열 정권 대 다른 민주진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국민들께서 지민비조라는 이름을 만드셨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지만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와 이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판이 활성화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등장을 통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또 하나의 차이는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이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사적으로 잘 아는 친구 선후배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에 어제까지 여러 번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 좀 어려운 선거였는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후보를 지역구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확실하게 형성되어서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민비조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돕고 있으면 확실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총선 이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확연하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일각에서는 일단 어차피 정치는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아직까지 그런 시선이 존재합니다. 총선이 이제 민주당과 이제 반윤석열 연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지요?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한 이후부터 언론에서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일관되게 합당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바꾼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이유는 첫째는 저희가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야 될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강령에 있어서도 공유한 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민주당과 다른 저희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강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컨대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는 없는 기소배심제, 검사장 직선제가 저희의 강령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있지 않은 기재부 개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떠내는 거죠. 민주당과 다른데, 민주당과 합당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설정했던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인 정당의 컬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창당을 한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다면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갔다가 민주당이 입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리에 있어서도 보면 현행 국회법상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 또는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법안 통과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민영배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어가지고 그 안건조정위원회로 들어가고 법안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한참 뒤에 다시 복당을 하는 이런 막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조직을 달리하는, 당 조직을 달리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좋다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비롯해서 이제 조국 혁신이나 이제 비례대표 선수님 10명 중에 여러 후보가 이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이제 도덕성 논란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어떠신지? 어떤 경우든 간에 각 후보들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그 개인이 감당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또는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근데 우리 차규근 후보는 그렇게 검찰에서 공격을 했는데 다 무죄 받았어요. 2심 진행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불행히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개인이 감당할 것과 당이 할 역할은 다른 것이다 생각하고요. 개인이 그 재판 결과엔 당연히 승복을 하겠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가 승복할 것이나 정당과 사법, 재판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 그 거대 야당은 이제 그 정부 심판론을, 그리고 여당은 여기에 맞서 이제 명구 심판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표심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도국 그 대표님께 지금 여당이 계속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란 말 프레임인데요. 갑자기 프레임을 최근에 꺼냈는데 좀 정말 가소롭고 한심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또는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었습니까? 현재 국정의 난맥상, 실정, 비리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되는 거죠. 정권을 2년 동안 담당을 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예산을 쓰고 그래놓고 왜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한다는 것인지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이제 검찰 개혁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검찰 권력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을 추진한 한동훈 특검법, 이게 검찰 권력을 개혁을 추진했던 그 의미가 같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그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보다 더 강하죠. 더 그리고 깊은 거죠. 그 광범한 것이고 국민적 통제를,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란 것 더하기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더 추가로 2단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죠. 1단계는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2단계는 수사기소 분리 이렇게 설정돼 있었는데, 2단계에 들어서면서 제가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수건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개인이 해야 될 개인의 수건의 과제만이 아니라 사적인 측면에 공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독재의 해결이 우리나라 국민의 공적인 과제였던 것처럼 지금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권력이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내서 첫 번째 구호가 여기 있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게 지난 2년과 동안의 국정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3년이 그대로 간다면, 즉 검찰 권력이 지금처럼 더 3년을 지배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앞에 세웠던 것이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가 민정수석 때 추구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수사권 조정도 원위시키려고 하고 있고, 공수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더욱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그런 강도, 범위를 강하게, 더 넓게 할 생각이고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검찰 정권을 만드는데 기획자이기도 하고, 정권이 수립되고 난 뒤는 황태자이죠. 검찰 정권의 기획자이자 황태자이긴데, 그런 사람은 자신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기준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특검법의 내용이 3가지인데, 하나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인데, 그건 이미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 당시 검사장이 손준성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이미 두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 플러스 알파인데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최소 24개 이상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해가지고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비례번호 1번 박은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다가 역으로 감찰이 된 상황이면서 보진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박은정 후보는 자기의 비밀번호를 오늘 윤석열 검찰에 공개를 했습니다. 2개를 비교해 보시면 되죠. 저희가 오히려 박은정 후보가 법을 따른 거죠. 검사로서 당시에.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 관련해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암호를 24 플러스 알파로 설정하고 밝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던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담당 대리인인 변호사를 칭찬하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패소할 결심을 하고 그 대리인들을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2심을 패소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준 거죠.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체제에서 여러 가지 입시 비리 혐의를 봉사 시간이 기니 잘리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의 딸 알렉사 하는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봉사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만 시간을 정확히 했는지를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문 논문을 대필한 사람, 케냐인 벤슨이 내가 대필했다고 나왔는데 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고생 시절로 세계 유수의 영문 저널에 논문을 2개인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글 논문도 여러 개를 발표했는데, 영문 논문은 적어도 표절인 게 확인돼서 논문 취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업무방해죄로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에 대한 압수수색 없었고, 그 알렉산이 다녔던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안 맞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그 주장, 그 가치, 그리고 본인이 타인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본인과 본인 가족에 들이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그것이 법치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국혁신당 활동 목표와 계획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400만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 목표는 아주 선명하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저희 강령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시키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기종식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탄핵을 한다 이런 의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무력화되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그래야 이제 나라가 제대로 설 것이다. 이런 전횡을 계속 일삼지 않도록 국회가 강한 견제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정치인으로서도 정당의 대표로서 그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입법자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이건 뭐 기소 배심이건 또는 기재부 개혁이든 등등 여러 관련해서 법안을 빨리 신속하게 제출하고 민주당과 협력해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효능감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빨리 가장 그 최대의 효능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은 어떻게 뭐 일과 주거와 관련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봅니다. 저부터도 저 주변 사람들이 뭐 직장과 주거가 경기도와 서울로 나눠져 있고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판, 정치 지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도민의 정치적 선택이 한국 사회의 방향을 바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께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뭐 가치, 지향, 비전을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저희가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더 보태주시면 저희가 그 경기도민께서 바라는 바를 이제 그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